6번 문제도 넘어갑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의 외교 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느 나라의 외교 활동에 관련된 자료인데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를 찾아야 되는데 이난, 대흥, 정력, 건흥 이렇게 연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나라의 사신 이름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고씨와 대씨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고구려의 옛 그 왕족 성신 고씨가 발해 시대에는 귀족이 되고 그죠? 대씨가 왕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대씨 고씨들은 발해의 귀족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옆에 또 보십시오. 우리는 고구려의 옛 터전을 회복하였고 아하 이런 단서들 고구려의 옛 터전을 차지한 나라가 누구였다? 발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주어진 이 힌트, 이난 또 뭐 대흥, 정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해라는 것을 금방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발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쉬워요. 하예요. 이거 파악하기 쉽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보세요. 발해와 관련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중국이 양나라와 사귄 나라는 누구야? 백제였죠. 그래 안 그래? 백제.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나머지 발해와 일본 사이에 신라도를 개통해서 그죠? 발해와 일본이 아니라 발해와 신라 사이에 신라도를 개통해서 신라가 결했다. 발해 문왕 때 자기 말 모피 등을 주변국에 수출하였다. 그죠? 장문으로 하여금 떵저우를 공격하였다. 발해 누가? 무왕 때 천손 의식을 표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렇습니다.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전부 다 독자적 연호예요. 그래서 이 인하는 발해 무왕 때 사용된 연호랍니다. 그 다음에 대흥은 발해 문왕이 사용한 연호고요. 그 다음에 이 정력은 강왕 때 사용한 연호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발해 전성기 때 선왕 때 사용한 연호가 건흥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연호를 사용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구별되는 독립된 나라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구려도 지네 거고, 중국놈들이 말이죠. 동북공정에 의해서 발해도 지네 나라 역사로 하는데 지네 나라 역사가 아닌 것을 입증해 주는 것들입니다. 알겠어요? 너네와 다른 하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야. 우리도 다른 천손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시간을 우리가 지배한다. 과거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인민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국민과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발해가 사실은 우리 역사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게 발해가 무려 11개씩이나 사용했어요. 11개. 알겠어요? 여기 나온 것 인한, 대흥, 건흥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11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려는 뭐냐? 고구려 같은 경우 고구려는 2개 연호를 사용해요. 2개. 여러분이 잘 아는 영락 이거 누구 거야? 광개토 대왕 때 사용한 연호입니다. 그죠? 그리고 건흥 알아두십시오. 특히 읽은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름 없이 영락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거 광개토 대왕 때야. 4세기 말 5세기 초 때의 사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건흥 마찬가지. 이거 누구야? 장수왕 때문에. 장수왕. 그 자주적인 고구려라고 하더라도 고구려가 말이에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이렇게 광개토왕과 장수왕 2번밖에 없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외워버려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외워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무려 놀랍게도 신라가 7개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신라는 7개. 꽤 신라도 많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죠. 그래서 건원, 그죠? 또 뭐 개국, 대창, 홍제, 그 다음에 건복. 아주 재밌는 사실은 인평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때가 선덕여왕 때. 이거 좀 잘 기억하십시오. 선덕여왕.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선덕여왕이 굉장히 총명했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당나라에서 뭐가 왔는데? 선물이 왔는데, 꽃이 선물이 왔는데, 그래 안 그래? 이 선덕여왕이 그 꽃을 딱 보더니, 이건 말이에요. 향기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그 꽃에 향기가 없음을 알아맞혔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 이제 그 야사에 의하면 당 태종이, 야, 선덕여왕, 너 남자도 없고 애도 없는, 그런 여자 아니냐라고 알았어요? 마치 애 못난 남자를 씨 없는 수박이라고 한 것처럼 여자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 남편이 없다라는 그런 남편이 없는 여자를 뭐라고?
향기 없는 꽃 이런 식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을 깔봤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선덕여왕이 그런 당나라와 맞서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임평이라는 연호를 선덕여왕 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임금인 진덕여왕도 태화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진덕여왕 때 태화, 선덕여왕 때 임평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알았어요? 우리가 신라 그러면 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당과 이렇게 당의 도움을 받아서 삼국을 통일한 이유로 또 그 이전에 당나라한테 애걸복걸하면서 늘 당한테 아쉬운 소리를 했던 신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점들을 보면은 상당히 신라가 전략적으로 당과 접근했지 정말 당한테 이렇게 완전히 눌리고 살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발해는 11개의 연호를 사용했다고 그랬고 고려는 태조 때 천수, 고려 태조가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광종 때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죠. 여러분 이건 많이 알고 있죠. 고려 태조 때 천수, 그 다음에 광종 때 광덕준풍. 조선시대는 말이죠. 조선 말기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1896년 가보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97년 가보개혁 이후에 그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가보개혁 때는 개국 기원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96년부터 97년까지 건양, 대한제국 때 조선은 문을 닫고 대한제국을 만든 이후에 먼저 광무는 1897년부터 1907년까지 1907년 고종 임금이 퇴위하고 누구한테? 순종한테 왕위를 넘겨주면서 융희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907년이 융희 원년, 8년이 융희 2년, 그죠? 9년이 융희 3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발해라는 사실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난이도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이 특별히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연호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영락, 건응, 임평, 태화 이런 연호를 외워두시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사료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쉽사리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